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8월 15일서부터 지난 주말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걱정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 핵심 실세 그리고 민주당 핵심 지도부는 일제히 나서서 8.15 광화문의 국민대회가 지금 확진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주범이고, 따라서 거기에 참가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참가를 배후 조종하고 유도한 일부 종교, 결국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를 부추긴 극우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의 미래통합당의 방조 내지 조장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원인을 캐고 그 참가자들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 대통령이 엄벌에 쳐야 된다. 방역 방해자는 엄벌에 쳐야 된다. 방역 방해자 대상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 지금 말씀드린 그 모두 참석한 사람, 배후의 종교단체, 그 다음에 극우 보수 언론, 이들에 대해서 방역 방해 혐의로 엄단하라. 곁들여 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섰습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 무엇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하라. 그리고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핵심부 최고위원회에 나선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 광기 어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8.15 국민대회가 오늘 확산의 진원지며 거기 참가자, 그게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고 정광훈 목사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면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의 일방적인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8월 15일 이후에 확진자 수가 300명 내외로 이렇게 증폭된 것은 8.15 이전보다도 조사 대상자, 검진 대상자 수가 3배 내지 4배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진자 수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8월 20일 날은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28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월 23일 어제지요. 정부 발표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 비율은 지난 7개월 동안 약 17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9%의 그중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거 신천지 교회 이른바 사태를 다 포함해가지고 173만 명 지금까지 조사한 대상자 중에 0.9%가 나왔다. 이것이 8월 20일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0.9 내지 1%. 이 수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자를 늘리면 확진자가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비율은 동일하다. 이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8월 15일 광화문 국민대회 이후에 폭증하고 있는 가령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간이 5 내지 7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8월 15일 거슬러서 이전인 7월 말 8월 초에 정부가 이제는 수그러드니까 휴가를 가라. 그래서 제주도에 22만 명, 해운대에 100만 명 인파가 모이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곁들여 우한 중국 사람들 방한도 이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야 할 텐데도 안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정한 비율만큼 이 보균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단전적으로 말씀드리면 8.15 국민대회에 참가한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이걸 퍼뜨린 요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광훈 목사 그가 시무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가 그 배후에서 퍼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형 교회,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전수조사를 하면 사랑의 교회의 신자들이 확진자로 나오는 것과 같은 비율의 것이 나온다. 이것이 감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랑의 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이번에 광화문 집회의 확진자 요인으로 묶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8월 20일 날. 어떤 보도를 했느냐. 장이동, 성북구 장이동 사랑의 교회가 있는 인근에 아주 가까운 거리 인근에 있는 체육대학 입시학원 60명의 학생들을 혹시나 해서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결과 20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비율로는 그 지역에 33%가 나왔지요. 사랑의 교회 인근 체육학원에서 20명의 확진자 33%가 나왔다. 그런데 그 인근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직선거리로 4.5km, 자동차로 고수업에 걸리지 않고 달려도 20분 이상의 거리,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의 교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들만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처럼 언론이 정광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를 엮고 그것을 결국 광화문 집회와 엮기 위해서 이런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고도 이거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당국이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를 말하는지 질병관리본부를 말하는지 아니면 경찰청을 말하는지. 이동통신 3사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약 5만 명 가량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제출받았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나누어 줘가지고 전화받은 사람이 많아요. 당신 그날 광화문 집회 갔느냐?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많고, 전주의 전북경찰은 8월 15일 날 집회에 참석한 어떤 교회 교인들 1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라. 이런 지경에까지 국가의 공권력이 달려들어서 8월 15일 국민대회에 뭔가 어떤 허점을 찾아내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정부의 이런 위법행위, 헌법에 위반되는 과잉행위에 대해서 이거 반드시 야당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이걸 징치해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의 편파성은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 인근의 종로 1가 종각에서 경찰 추산으로 2,000명, 자기들 말로는 10,000명의 민노총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 집회가 명백한데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불법 집회가 아니다. 그래, 그건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전수조사할 위험이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교회는 대면 예배를 보지 마라. 그러나 천주교 성당 그리고 불교 사찰은 괜찮다. 이런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감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지역을 선택해서 지하철에서 내리는 사람 일정한 숫자, 그리고 어떤 직장 무작위로 추출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직장, 그리고 번화가의 어떤 시점에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 이걸 해보면 지금까지 173만 명 조사에서 나온 확진자 수 0.9% 그게 다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안심해야 될 것은 사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미국이나 구라파 여러 나라는 사망자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309명, 그리고 그 주에 사망자가 안 나온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쉽게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숫자는 자세히 설명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위험하다.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 배후에 이 막강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국민을 겁주고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7개월 남긴 이 시점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이걸 역전시키고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서 광기 어린 일련의 대책과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 어떤 권력 어떤 정권도 정권 말기의 하산길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고 아니면 그것을 묵인한 채 그냥 묵묵히 내려와야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광기 어린 말과 행동 퍼부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이해찬 대표 등 지도자들이 쏟아내는 말, 그게 광기 어린 거 아닙니까? 그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원욱 의원이 최고위원회 아마 입후보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불허한 조치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판사가 아니라 판세다. 판세. 이건 제가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겠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판세가 뭐냐 했더니 판사 새끼라는 겁니다. 이번 이 파동에서 광기의 아주 표본적인 말입니다. 판사 새끼들.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가 판사 새끼다.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런 판사 새끼의 결정을 막는 법을 만들겠다. 어떤 법인지 알 수가 없는데 헌법 개정하기 전에 불가능한 일인데 일이 이쯤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나와 같은 법률가지요. 우리가 부산에서 한때 짧은 거리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했던 인연도 있지요. 학교에도 걸리는 게 있지요.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것도 법률가인 대통령 아래서 이런 극단적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원을 상식 밖의 말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오늘쯤 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회 입후보하고 이해찬 대표 등을 청와대 초치해서 좀 말조심하라고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